퓨처 셀프라는 책이에요. 응보의 대가 이렇게 이제 표현된 페이지가 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에 나온 내용을 잠깐 보면 하멜은이라는 도시에 쥐가 들끓죠. 전염병도 막 생기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내가 저 쥐들을 다 없애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대가를 받기로 해요. 돈을 받기로 하는데 이제 쥐가 다 없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을 안 하니까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지금 그림처럼 그 동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딘가로 이제 가버리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얘기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볼수록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미래의 나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래의 나는 쥐떼를 없애주기도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내가 대가를 지금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미래의 나를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갖게 된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복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복리를 활용해라. 복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기계발서 보면 자주 등장해요. 복리라는 개념이 이제 뭔가를 계속 누적시키면, 예금도 계속 누적시키면 그게 이자가 또 붙고 이자에 대한 또 이자가 붙고 이런 걸 복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복리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뭐가 됐든 책을 꾸준히 읽는, 지금 우리가 하는 독서클럽도 일종의 복리의 개념이죠. 지금 한 권, 두 권 읽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게 매주 한 권씩 쌓이고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만약에 10년을 이렇게 쌓아나간다고 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현자들에 대한 책은 다 섭렵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소 무리가 되지만 저한테도 무리가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습관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지적인 투자가 될 것 같고 지적으로 복리를 가져올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지식의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냥 지식만 축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통찰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제 어떤 행동을 자극해서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열리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10년을 보고 어떤 투자를 조금씩 해보자. 독서클럽도 10년을 보고 한 권씩 투자해 나가는 복리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제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또 이제 운동하고, 명상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잘은 안 되지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투명한 나의 상태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복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나면.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들, 여러 커뮤니티들도 10년을 보고 꾸준히 하면 어떤 그 안에 인사이트가 누적된다든지 사람들과의 그 안에서의 그 커뮤니티에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리를 생각해서 길게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꽤 있어요. 투자할 것들이. 지금 얘기한 몇몇 것들, 뭐 매달 조금씩 주식을 사 모은다든지, 책을 매달 한 서너 권씩 읽는다든지, 운동을 매달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 밖에 어떤 관계에 내가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은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 춤출 때 한 박자 늦게 리듬을 타면 우리가 몸치가 되거든요. 되게 춤이 이상하고.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면, 그러면 한 박자 빠르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그 리듬을 충분히 탈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루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이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 그 다음에 복리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신만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한 박자 빠르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억지로 한 박자 늦게 겨우겨우 하는 거 말고 조금 한 박자 빨리 끝내면서 여유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년 10년 복리 효과를 만드는 게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이 페이지는 상담적 관점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방대하게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제 자기를 미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집대성한 거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컨텐츠를 읽다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류의 책을 잘못 고르면 에피소드만 엄청 많고 내용은 걸러지는 내용은 별로 없는 책들 참 많은데, 요 퓨처 셀퍼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할 거리나 걸러지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저자의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기가 16살 때 한 5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그 거리를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 2시간 반, 3시간 넘어가니까 피곤하시니까 이제 이 저자한테 운전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자기는 운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인데 운전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건설 현장을 지나가는데 이제 오른쪽에 차단벽 같은 게 있었고, 차단벽이 이제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가겠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도로였나 봐요. 근데 그래서 차단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갈과 뭐 흙 같은 게 막 와락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급하게 이제 핸들을 튼 거죠.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갑자기 틀었는데 이 차가 뒤집어지면서, 근데 시속 100km 정도 달리고 있어서 차가 뒤집어졌고, 엄마는 튕겨 나갔고 차 밖으로 나갔나 봐요,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병원에 있고, 엄마는 헬기로 급하게 이송됐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누워있었는데 경찰관이 찾아오더니, 엄마 소식은 아직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경찰관이 찾아오더니 벤이 누구니?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이 저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다가 이제 딱 일어났는데 이제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빠져 있더래요. 그렇게 당황해 하는데 이제 경찰관이 보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고. 어머니 상황은 지금 병원에 옮겨주셔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이제 지금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야간에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고, 한 140m 정도의 그 방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걸 좀 복구하고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차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네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된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경찰관의 이런 태도는. 왜냐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16살짜리 운전도 막 이제 배운 아이가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그런 아이가 운전하다가 엄마가 지금 크게 다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자기 운전 미숙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책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자책에서 못 빠져나오면 미래가 엄청 이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안 되겠죠.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과거를 향해 가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만나고 미래로 에너지를 쏟으려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사건에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 상처를 또 떠올리고 막 이런 상태에 놓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다 마찬가지인데, 트라우마라는 게 어떤 사건이 내가 의식적으로 상징화시켜서 그거를 소화시킬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 거기에 어떤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죄책감, 충격, 감정 이런 걸 그냥 산발적으로 무의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치료에서도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지금 이 경찰관이 해준 행위는 뭐냐면, 그 사건을 의식적으로 상징화시킬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 사건의 전모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리고 그 사건에 충격받았을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감정을 이입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공감을 해주고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는 좀 네가 어쨌든 지금은 이 가족에서 네가 제일
그 정신을 차리고 사건을 지금 수습을 해야 되니까 힘을 내보자라는 거에 다시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도와주는 경찰관이 없었으면 굉장히 자책감과 슬픔과 그다음에 이런 충격 이런 거에서 잘 못 벗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니까 그때마다 이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거기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책하거나 그냥 슬퍼하거나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인 신념으로 가거나 이러면 미래의 나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백투더퓨처에서 미래의 나의 손이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돼버리면 미래의 나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기서 미래의 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나의 버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괜히 부정적인 버전의 나는 다시 생생해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에고의 마음에서의 관점하고 그 영적 본질, 영적으로 본질적 나의 관점, 이 관점도 자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는 재해석을 다른 시각에서 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인생을 조금 큰 틀로 넓혀서 보시면서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의 관점을 넓혀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우리를 부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면 부러뜨리면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한테 약간의 상처를 입히는 정도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내가 달라지겠다라고 결심만 할 수 있으면 그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 속에 긍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식의 관점을 사건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눈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에고적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그 사건에 막 목을 매게 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건을 해석할 수 있으면 거기에 크게 집착하거나 융합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건 상담적 차원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 차원에서 관점을 리프레임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이런 관점을 넓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환경에 휘둘려서 내 목표를 결정하게 된다. 주변에 술 마시고 놀고 뭐 인생 뭐 있냐 되는 대로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면,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에너지가 비슷하다면 그 친구들의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책에는 뭐 자기 외가 쪽에 치과 의사가 7명인데 외가 쪽 그 친척들 중에 그 중에 처남이 뭐 치과 의사가 됐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일이냐?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긴 치과 의사들이 많으니까 보고 듣고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기대를 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게 준비하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뭐 인원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뛰어난 강의를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읽고 정리를 해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그럼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11번째죠. 11번째 책. 매주 한 권씩의 책을 11주를 연속으로 읽는 건 제 인생에 처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책을 읽는다고 읽어도 매주 한 권씩은 못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지금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이진 않지만 갖고 계시는 기대를 그 기대를 받아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이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매주 책을 연속적으로 11주, 12주 이렇게 읽어나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